네, 안녕하세요. 8주 여러분들 뭐 과제 준비하고 조금 숨을 돌릴 틈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은 9주차 1차 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조금 한 주간 쉬다 보니까 어디에서 했나 뭐 복습한 친구들도 많겠지만, 그래서 7번 PPT에 7쪽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7번 PPT 7쪽은 교재 33쪽, 교재 33페이지에 각주 3번 각자병서 이응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었는데, 오늘은 이제 8쪽부터 준비를 하게 되지만, 일단은 이제 그 각자병서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정리를 한번 다시 하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제 쌍기역 쌍디귿이죠. 근데 이 명칭은 과거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동일한 문자를 반복해서 병설을 하면 각자 병서잖아요. 근데 쌍이응 같은 것은 사실 이제 그 음가를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지난번 7쪽에서 보다시피 이제 돌아가신 이기문 선생님께서는 뭐 긴장된 협착이다 어떤 식으로든 이 특별한 소실 문자의 음가를 음성학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이게 어떤 문자상의 트릭이 아닌가. 어떤 지금 사동 표현, 지금 각주 3번에 보다시피, 사동적인 어떤 그 표현을 하기 위해서, 축약을 하게 되는 경우, 그거를 그냥 이렇게 표현한 것 아닌가. 사실 이제 그 누구도, 확답을 하기는 어려운 굉장히 독특한 표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표기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고, 이렇게 사동 표기에만 나타나고 있어요. 뭐, 해여나 뭐, 여러 가지, 요런 류의 몇몇 그 사동 전미사 이를 결합하는 경우에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자료가 많지 않으니까 더 새로운 설명을 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죠. 다음 페이지에도 보면 역시 재미있는 각자 병서가 나옵니다. 네, PPT 자료 8쪽으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51페이지를 잠깐 봐주세요. 왜냐면 이 PPT가 이제 한글 고어를 입력하기가 어려워서, 이제 뭐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51쪽을 가봐주면 51쪽에 각주 3번을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다타, 현대국어에도 있는 다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 닫는다, 그쵸? 히읗이 디귿으로 평패서마가 되고 비음화가 되는 닫는다, 이런 단어죠. 지금도 쓰고 있는 단어인데, 여기에 보면 히읗이 연결 형태에서 분석은 다 히읗 플러스 직설법에 나, 그다음에 니라가 붙어 있는데, 이제 이게 비음화까지 거쳐서 단난이라가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그 각주 3번에 보면 쌍니은, 소위 말해서 각자병서 니은이 보이죠. 자, 이거는 사실은 단난이라를 그냥 여는 표기한 것 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당시는 연철 표기잖아요. 음서적 표기로서 연철을 하는 표기의 전통을 갖다 보니까 이제 이게 동일 표기니까 연철 표기를 한 것에 불과하지 않을까. 그래서 각자병서 니은의 경우를 보면 쌍이응의 경우도, 각자병서 이응의 경우도 문자상의 측면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음가를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입장이 현재로서는 다수고,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주 8번에서는 아니 각주 8번입니다. 그 강의 자료 8쪽에서는 지금 8쪽 여러분들 보고 있죠? 그래서 음성적 가치를 부인하고 문자 운영의 한 방식으로 보기도 한다.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특히 비음이 경음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병서라고 해서 다 경음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지읒, 쌍시옷은 분명히 경음이에요. 경음이지만 이 지금 현재는 사용하고 있지 않는 각자병서 이응이나 각자병서 니은 같은 경우는 경음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어떤 연철 표기의 일환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어쨌든 음성적 가치를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를 우리가 판단하기는 그닥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다시 교재 34쪽으로 와주기를 바랍니다. 교재 34쪽입니다.
네, 교재 34쪽 그리고 PPT 자료는 9페이지로 넘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4쪽 강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읽는지는 이제 다 친숙해졌죠? 오른편에 첫째 줄, 첫째 칸, 이제 언해 부분이죠. 한 칸 내려쓰기를 했으니까 사람마다 아래아이니까 그냥 편의상 선생님은 해요로 읽을게요. 사람마다 해야 수비 니겨 날로 쏘매 편안키 하고저 할 따람이니라. 뭐 여러분 다 아는 거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익혀서 매일 사용함에 편안하게 하고저 한다. 뭐 이건 너무 쉬운 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제 세종의 취지를 밝히고 있는 부분이죠. 내가 이러한 이유로 문자를 만들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뭐 중학교 때부터 늘 보아왔던 그런 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각주 3번, 지금 그 강의 자료, PPT 자료 9쪽에 보면 34쪽 각주 3번에 대한 보충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 보충 설명을 보기에 앞서서 그 34쪽의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죠. 본문에 이제 셋째 줄이죠. 셋째 줄. 기난. 자, 선생님은 기억이라고 읽지 않고 기난이라고 읽었어요. 기난 아음이니 여군자 초발성하니 병서하면 여규자 초발성하니라. 자, 여러분들 지금 한자음은 뭐 규로 선생님은 지금 현대 한자음은 규예요. 뭐 뀨음 뭐 이런 거는 무슨 식 한자음? 동국 정운식 한자음이 되겠죠. 뭐 현대 한자음으로 읽겠습니다. 자, 기난 아음이니 아설순치유 중에 아음이니 어금니 소리니 여군자 임금 군자의 자, 임금 군자 보이죠? 거기에 디귿자가 있습니다. 그 디귿을 동그라미 쳐놓길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군자의 자, 이 디귿은 먼저 얘기하는 사이소리예요. 사이소리인데 현대국어에서는 사이소리로 시옷만을 사용하고 있지요. 그런데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는 일종의 테스팅용으로 시옷 이외에도 음성적 환경을 고려하여서 사용했습니다. 일단 사이소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임금 군자의 초발성 처음 나는 소리라는 거죠. 병사하면 나란히 있으면 규자 초발성하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규는 그 당시에도 경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그 한자음 규로 보면 어떻게 됐어요? 규하고 미음 순경음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초성의 각자 병서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병사하면 각자 병서를 설명하는데 한자를 사용한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구결문이죠. 구결문을 지금 우리가 함께 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협주문을 보면, 아난 어미라. 어미야비의 어미가 아니라 어금니예요. 플러스 서술격 조사 이랍니다. 그러니까 어금니 소리라는 거죠. 아는 어금니 야자, 엄이라. 연한 같아시라, 같을 여자니까 같다는 것이라. 초발성은 처음초 필발 소리 성자니까 처점표안하는 소리라. 간단히 말하면 첫소리란 뜻이에요. 처점표안하는 소리라. 병서는 갈바스시라. 나란히 쓰는 것이다. 갈바스다. 나란히 쓴다. 네. 각주 하나하나를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간단한 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각주 34쪽에 각주 3번을 놔두었습니다. 그래서 각주 3번을 보면 기는 기로 일단 읽기로 한다. 분명한 것은 기역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조사가 난이 될 리는 없을 거니까요. 근데 기난인지 가난인지 고난인지 어떻게 읽었을지는 뭐 안 읽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 현대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역이라고 하는 그런 발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초성자 이름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그래서 그냥 중성 모음인 이를 붙여서 선생님도 수업 시간에 어린 시절에 여러 분만 할 때 그렇게 배웠고, 그래서 편의상 기로 읽을 뿐입니다. 네.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역, 니은, 디귿은 훈몽자회라고 하는 책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PPT 자료 9쪽으로 다시 와주기 바랍니다. 훈몽자회라고 하는 책과 훈몽자회를 지은 최세진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뭐 여러 가지 그 공인 시험들에서도 꽤 나오는 인물들이고요. 최세진은 이제 강의 자료를 보면 조선시대 가장 뛰어난 어문학자죠. 그러나 이 사람은 중인 계급의 역관입니다. 지금의 말한다면 일종의 통역관에 해당하는 사람들인데요. 국어와 중국어, 역관이니까 당연히 다른 외국어를 굉장히 잘했지만 이 사람은 특히 한어, 중국어의 대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양반들은 구어로서의 중국어를 할 줄 몰랐어요. 반면에 이들은 소위 말해서 백화문이라고 하는 구어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의 외국어 능통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국어와 중국어의 비교를 통해 국어학 발전에, 그러다 보니 그런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두문과 한어에 능통했고 여러 가지 벼슬을 거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역관을 키우는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습서들을 만들고 또 그러다 보니 번역서도 만들고 또 한자음과 관련된 운서도 만들고, 자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우편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저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역시 역관의 아들이었고요. 중인인데도 미천한 가정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네, 출생에 대한 기록은 정확히 없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대충 이제 1473년경에 출생해서 사망은 이제 중종 시기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책이 바로 훈몽자회예요. 천자문하고 같은 성격의 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천자문은 말 그대로 하늘천 따지 1000개의 글자만 들어간 지금의 사급에 해당하는 건가요? 반면에 이 훈몽자회는 3360자예요. 근데 지금은 뭐 3360자 하면 대단하지만 이게 초학서입니다.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서당에서 초등학생용 이제 유아 혹은 10세 이전의 아동들이 배우는 그 한자 학습서예요. 한자 학습서인데 한자를 써놓고 우리 어떻게 돼요? 하늘, 천, 따지 이렇게 되죠. 하늘이라고 하는 뜻과 그 다음에 천이라고 하는 음을 배우는데 그거를 지금 우리는 어떻게 우편에서 찾고 공부해요? 한자로 쓰여 있잖아요. 아니, 한글로 쓰여 있죠. 한글로 쓰여 있죠. 과거에 한글이 없을 때는 이제 차자표기를 사용했는데 이제 그 최세진은 한글을 이용해서 한자의 뜻과 음을 달아놓은 거예요. 네, 뜻과 음을 달아놓은, 그렇게 해서 3360자를 모아놓은 실제로 실용도가 높은 그런 그 좀 뭐랄까 새로운 그런 아동용 한자 학습서를 만들게 된 겁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세요. 그래서 훈몽자회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연도 같은 거 기억해 놓으면 다른 시험에서도 도움이 되니까. 1527년 중종 22년에 간행된 이에 좋은 책이기 때문에 여러 번 중간이 되었고, 당시 한자 학습에서 사용된 천자문, 유합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어휘서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비슷한 유를 모아서 합해 놓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다 한자와 그 한자를 번역한 그 한글 어휘들과 발음을 소개한 것들이니까 같은 속성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학습서들인데요. 이것이 이제 좀 실제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새, 짐승, 풀, 나무의 이름 같은 실자, 그러니까 실제 사용되는 글자를 중심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이제 말하자면 교과과정 개편의 그런 획기적인 책을 만들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훈몽자회라고 하는 책은 상중하 3권으로 되어 있고 3360자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서 잘못 알고 있거나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께서 이걸 가르쳐 주시기만 해도 정말 감사한 일이기는 하지만 아주 좀 잘못 가르쳐 주시는 경우들이 간혹 있기는 하더라고요. 여러분 선배들이 질문하고 그러는 걸 보면. 그러니까 훈몽자회에서 그 최세진이 한글 자모를 새로 만든 게 아니에요. 만든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목적은 뭐냐면요. 이 사람은 통역관이고 중국의 문물을 굉장히 뭐 4대 사상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이 사람들은
한자 학습서를 만드는 게 목적이고, 그러면 이두자를 쓰지 않고 훨씬 더 한글 놔두고 애들한테 고생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글을 이용해서 한자의 뜻과 음을 소개시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한글에 대한 소개, 한글을 읽는 법을 앞쪽에 붙여주는 거예요. 마치 월인석보 권두에 왜 훈민정음 언해가 붙었다고 했죠? 언해를 했으니까 한글을 읽을 줄 알아야 월인석보를 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훈민정음 해례를 다 번역한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부분만 언해를 해서 월인석보 건두에 책 앞에 붙여놓은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미 이 시기는 1527년 16세기면 사실 한글은 이미 민간에 이 쉬운 문자가 널리 퍼져서 쉽게 쓰는 문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또 좀 배우겠지만 정인지가 서문에서 그렇거든요. 똑똑한 사람은 반나절이면 익히는 문자고 어리석어도 열흘이면 익히는 문자인데 이미 벌써 세월이 100년 가까이 흘렀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쪽에 혹시 이제 양반과 자제들 같은 경우는 업신여겨서 업문을 안 배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 문자는 이렇게 읽고 이 발음은 이런 거예요. 근데 훨씬 더 익숙한 게 한자니까 한자를 이용해서 이제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훈봉자회 인과 법례가 실려 있어서 법례 끝에 업문자모라고 해서 간단한 설명이 붙어 있어요.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그래서 속소위 반절 27자라고 소개를 해요. 소위 반절 28자라고 세속에서는 이야기를 한다. 이미 28, 신제 28자에서 한 글자가 빠졌죠. 안 쓰는 거예요. 뭐가 빠졌을까요? 열인이읒이 빠졌죠. 당연하다는 생각 들지요. 열인이읒은 어차피 초반에서부터 고유어를 위해서 거의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자를 초성, 동성, 통용팔자. 그러니까 초성과 종성에서 모두 사용하는 8글자 뭐가 있겠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이죠. 초성, 종성, 통용팔자. 그 다음에 초성, 독용팔자. 초성, 독용팔자는 뭐 이제 유기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 다음에 중성, 독용 11자, 모음 11자는 그대로 있어요. 아래아가 사라진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초성, 종성, 통용팔자를 설명하는데, 자, 기역, 니은 이렇게 되어 있죠. 기역, 니은은 뭐냐면, 자, 얘들아, 아가들아, 이 기역이라는 문자는 그 기자의 초성에 올 때는 그 기자의 첫소리 같고, 그 다음에 종성에 올 때는 맡을 역자의 끝소리와 같단다 라고 소개를 한 거예요. 만약에 최세진이 그냥 뭐 1억 억자를 썼거나 그럼 기억이 됐고, 뭐 지옥 옥자를 써서 기옥이 됐어요. 그럼 기옥이 되고, 하고자 할 욕자를 썼으면 기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자를 안 쓰고, 물론 여기는 지금 전반적으로 최세진이 이 모음을 다 썼어요. 기니 디리를 썼잖아요. 뭐 달리 이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서 가를 썼으면 뭐 가역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최세진은 이거를 한글의 명칭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았던 겁니다. 니은, 을이을, 미음, 비읍, 이응 다 똑같아요. 반면에 그 밑에 초성 독용팔자들은 그냥 티, 한자 음만 사용하는 티, 치 이렇게 다 소개를 해놨어요. 자, 빨간 글씨를 하나 보면 디귿 같은 경우에는 자, 참 골치 아프죠. 자, 근데 한자음을 보면 어떻게 되면 지말이에요. 지말인데 말자 앞에 동그라미가 붙어 있는 셈입니다. 자, 일단 우리의 지식 좀 발휘해 볼까요? 혹시 없더라도 상관없어요. 이 시기에는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는 못지가 아니라 연못이거든요. 못지가 아니라 못디예요. 못디라고요. 못디고, 그 다음 이 말자는 지금으로 말하면 끝말이죠. 끝말. 자, 음을 이용하지 않고 색임인 끝을 이용한 거야. 그럼 뒤끝이 되어야 되는데, 뒤끝이 되지 않은 이유는 그때는 끝이 경음화가 되지 않고 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디귿이라고 하는 요상스러운 한자 문자의 명칭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지금으로 보면 지말이라고 읽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디는 국여말 겪지 않았고, 말이라고 하는 글자는 색임을 이용한 거. 왜 그랬느냐? 한국 한자음에는 디귿 말음이 없습니다.
한국 한자음에는 티, 미파, 치조, 폐샘으로 끝나는 한국 한자음은 없어요. 뭐 한자 잘하는 친구들은 상관없지만 못하는 친구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한자음이 티 발음으로 끝나는 것은 없습니다. 이 당시에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유어의 색임을 이용해서 이 발음이 이거란다. 그래서 동그라미를 딱 쳐놔요. 색임을 읽으세요. 훈을 읽으세요. 이런 뜻이죠. 시옷도 마찬가지예요. 아, 얘 왜 시옷 아니야? 옷은 뭐예요? 티 발음이죠. 옷의, 그러니까 옷이 된 거예요. 색임을 이용해서. 이제 이해를 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키 같은 경우도 이것도 이제 보면은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 찾아보면 키기예요. 키질하다의 그 죽머리니까. 그런데 이것도 색임을 이용한 거예요. 색임을.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한국 한자음에 유기음이 있기는 있습니다. 유기음이 있기는 있는데 쾌도 있고 있기는 하죠. 근데 보통 유기음이 티읕으로 시작하는 것들이 많고 상대적으로 영국의 폐쇄음인 이 키응류로 시작하는 한자음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작하다 보니까 나 중성모음 2로 좀 일관되게 했는데 그래 안 되겠다. 얘도 그냥 색임을 이용하자 해서 키기에 키를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유기음을 설명한 것이죠. 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최세진은 전혀 이들을 문자의 명칭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문자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그 1934년 맞춤법 통일할 때 기읍, 니은, 디귿 다 통일을 할까 얘기도 했어요. 통일을 해버릴까? 통일을 하지 않고 이런 것을 역사주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전통을 지키자라고 해서 내버려 두게 되었고, 사실은 뭐 키읔 티읕은 아예 보다시피 최세진이 그런 것을 소개하지도 않았어요. 소개하지도 않고 우연히 이것이 후대에 훈몽자외의 사용 빈도수가 많다 보니까 마치 명칭처럼 자모의 명칭처럼 정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시피 세종은 아음끼리 아설순치호의 순서대로 소개를 하고 있지 기억니은 초정성 통용팔자 먼저 이야기하는 것도 훈몽자외에서 비롯된 자모 순서라고 하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 지금 PPT 자료를 보도록, 그거 마저 봐야 되겠네요. 마저 보고 합시다. 네. 잠깐만요. 네. 지금 12쪽, PPT 12쪽, 네, PPT 12쪽에 가보면 8글자만 쓰는 규정은 후민정음 해례에도 나와 있고 용제총화에도 이미 소개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초성, 종용, 통용 팔자는 2자씩 적으면서 첫 자는 초성의 발음만 그런 소개한 것. 네. 그 다음에 그 다음 단락은 언문자모 때문에 이런 어떤 마치 장명부를 아비부자잖아요. 장명의 아버지처럼 되어 있지만 그것은 아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읽어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가니까 교재 3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재 35쪽입니다. 네. 비슷한 패턴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속도를 내어서 읽도록 할게요. 기난 엄소리니 어금니 소리니 군자 처전 표안하는 소리 같하니 갈봤으면 규자 처전 표안하는 소리 같하니라. 자, 여기 엄소리의 각주 1번 엄소리의 형태소 분석을 봐주십시오. 이때는 사이소리로 시옷을 썼습니다. 사이소리로 시옷을 썼어요. 그리고 연철 표기를 해서 각자 병서가 만들어졌지요. 연철 표기를. 아까 쌍니은과 쌍니은 얘기를 한 것을 한번 상기해 주기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이소리가 쓰이는 위치가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 다시 구결문이 나오죠. 구결문입니다. 키나 나음이니 쾌자 초발성하니라. 여기는 협주가 없어요. 없을 수도 있죠. 설명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언해문입니다. 키난 엄소리니 쾌자 처전 표안하는 소리 같하니라. 설명할 필요 없겠죠? 네,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꼭지이응은 뭐 그냥 어떻게 읽을까요? 네, 꼭지이응 난 아음이니 업자 초발성하니라. 네, 그 다음에 꼭지이응은 엄소리니 업자 처전 표안하는 소리 같하니라. 자, 그 다음에는 아설 순치우니까 설음이 나오게 됩니다. 설음이 나옵니다.
디난. 네. 자, 36쪽 서름으로 갑니다. 디난 서름이니 여 두자 초발성하니 병서하면 여 담자 초발성하니라. 자, 여러분 일단 한자음을 한번 봐주세요. 서름에도 쌍시옷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뭐 두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글자 자자에 각자병서 사용했죠. 그 다음에 병서 할 때도 각자병서 뿅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담자도 각자병서 썼죠. 그러니까 이게 각자병서가 한자음 표기를 위해서 선택됐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예들이고 세종이 얼마나 동국정원 한자음 교정에 애썼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볼 것은 뭐냐면 자, 그 36페이지에 오른쪽부터 해서 5째 줄 보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두자, 말두자 다음에 사인소리가 순경음이 쓰였습니다. 와, 신기하죠? 그 다음에 또 담자 보이죠? 담자 마지막 줄 맨 왼쪽 칸이죠. 맨 왼쪽 줄 담자는 비읍이 사이소리로 쓰였습니다. 자, 거듭 말하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사이소리로 시옷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세종 초기에는 훈민정음 창제 초기에는 사이소리를 좀 다양하게 시험을 해봤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36쪽에 각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훈민정음과 용비어천가의 사이소리는 특히 한자어에서 아주 규칙성을 갖고 있어요. 한자어의 경우에 규칙성을 가지고 있어서 선행음은 조로 보니까 뭐예요? 불청불탁자. 훈민정음의 용어대로 말한다면 불청불탁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현대 음성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공명자음들에 해당하고 사이소리는 모두 뭐예요? 전청자가 물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 꼭지응에 대해서는 같은 아음, 그 다음에 니은에 대해서는 같은 설음, 그 다음 미음에 대해서는 같은 순음, 자, 순경음도 마찬가지죠. 네, 이런 방식으로 나름대로 규칙을 갖고 집어넣었어요. 반면에 고유어의 경우에는 약간 규칙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나중에 지금 보다시피 훈민정음과 용비어천가의 사이소리라고만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문헌에서만 이런 어떤 사이소리의 독특한 표기가 보이고 후대에는 오늘날과 같이 모두 사이시옷으로 통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문자를 사용하니까 문자 운용의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테스팅을 해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참고로 해보도록 하고요. 자, 37쪽 강독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패턴이기 때문에 빨리 읽어 나갈게요. 자, 서름에 대한 언해문입니다. 디난 혓소리니. 혓소리도 역시 앞에 있는 각자병사의 앞쪽은 사이시옷이겠죠. 두자 처전표안하는 소리 같하니 갈봤으면 담자 처전표안하는 소리 같하니라. 해석 안 하겠습니다. 티난 서름이니 여 탄자 초발성하니라. 티난 혓소리니 탄자 처전표안하는 소리 같하니라. 니난 설음이니 여 나자 초발성하니라. 언해문입니다. 니난 혓소리니 나자 처전표안하는 소리 같하니라. 네, 그 다음에 순음이 나오죠. 순음으로 가겠습니다. 비난 순음이니 여 별자 초발성하니 병서하면 여 보자 초발성하니라. 네, 간만에 협주가 나왔습니다. 협주문이 나왔습니다. 수는 입시울이라. 입시울. 오늘날에는 이제 음절이 축약돼서 입술이지만 옛날에는 입시울이라. 네. 38페이지, 교재 38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언해문입니다. 비난 입시울 소리니 별자 처전표안하는 소리 같하니 갈봤으면 보자 처전표안하는 소리 같하니라. 자, 피난, 자, 구결문이죠. 피난 순음이니 여 표자 초발성하니라. 자, 언해문 피난 입시울 소리니 표자 처전표안하는 소리 같하니라. 자,
밑으로 가주세요. 미난 순우미니 여 미자 초발성하니라. 어내문 미난 입시울 소리니 미자 처전 표현하란 소리 같하니라. 자, 그 다음에는 치음이 나옵니다. 치음. 진한 치음이니 여 즉자 초발성하니 병서하면 여 자자 초발성하니라. 조그만 협주가 보이네요. 친한, 니라. 지금은 이겠죠. 이제 근대국어를 거치면서 니은 탈락이 일어납니다. 니. 네, 이빨입니다. 자, 39쪽으로 가겠습니다. 어내문입니다. 진한 니소리니 즉자 처전 표현하는 소리 같하니 갈봤으면 자자 처전 표현하는 소리 같하니라. 친한 치음이니 침자 초발성 아니라 친한 니소리니 침자 처전 표현하는 소리 같하니라. 네, 자, 여기를 들어가기 전에 지금 우리 13쪽에 각주 1번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요거는 예, 그러면 요거를 각주 설명을 하는 게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40쪽부터 먼저 강독을 마저 조금 더 하고 이 치음과 구개음에 대한 설명은 다음 차시에 하도록 하죠. 40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한 치음이니 여술자 초발성하니 병서하면 여 사자 초발성하니라. 신한 니소리니 술자 처전 표현하는 소리 같하니 갈봤으면 사자 처전 표현하는 소리 같하니라. 네. 그리고 여린 히읗은 후음이니 여읍자 초발성하니라. 네. 같은 맥락이죠. 자, 그 다음에 여린 히읗은 목소리니 읍자 처전 표현하는 소리 같하니라. 자, 목소리에는 사이소리가 안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선행하는 목이 공명자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이소리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희난 후음이니 여 허자 초발성하니 병서하면 여 홍자 초발성하니라. 어내문 희는 목소리니 허자 처전 표현하는 소리 같하니 갈봤으면 홍자 처전 표현하는 소리 같하니라. 그냥 이응이죠. 이난 후음이니 여 욕자 초발성하니 욕자 초발성하니라. 이난 목소리니 욕자 처전 표현하는 소리 같하니라.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치음과 구개음의 얘기와 반설 반치음 그리고 중성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꼭 이제부터 복습을 좀 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차시에 봐요. 수고했습니다.